안녕하세요. 깡쌤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2차 방정식에 해구하는 방법 중 세 번째 방법, 제곱근을 이용하여 해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선생님과 함께 공부해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2차 방정식의 풀이 방법 중에 첫 번째는 인수분해를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인수분해를 했는데 완전 제곱식이 나왔어. 얘는 중근이라고 부르자라고 해서 두 가지 유형을 우리가 배운 거지. 그러면 세 번째 오늘 배울 것은 제곱근을 이용해서 해구하는 방법, 그리고 네 번째는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서 결국에는 근의 공식까지 도출해내는 방법까지 총 네 가지 방법으로 우리 2차 방정식의 풀이 방법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지금 중3 때 하는 것은 당연히 고등학교 전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덧셈, 뺄셈, 곱셈 고민 안 하고 하듯이 연습을 충분히 해놔야지 고등학교 가서 이런 것들이 그냥 계산법처럼 곱셈 우리가 계산하듯이 나오는 방법이기 때문에 계속 쓰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열심히 지금 연습해 놓으시면 기초를 아주 탄탄하게 해놓는 방법이 되겠죠. 자, 수업을 이제 해볼 건데 제곱근을 이용해서 해를 구하려고 하는데요. 제곱근이라고 하는 건 우리 중간고사 때 지금 중학교 3학년 1학년 이 첫 부분 1단원에서 배웠던 내용인 거지. 그래, 이제 좌변을 살펴봤더니 좌변이 사실 2차 방정식인데 1차 항이 없는 거지. 그런데 얘를 상수로 한번 우변으로 이항을 해보려고 하니까 플러스 7이 나오더라. 그러면 얘는 뭐야? 우리 너무 익숙하게 하던 거잖아. 7의 제곱근 찾으라는 거 아니야? 라는 거지. 7의 제곱근, 제곱을 해서 7이 되는 7의 제곱근을 찾았는데 플러스 루트 7 양의 제곱근 그리고 음의 제곱근 두 개를 찾았어 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번 문제를 한번 보시면 3으로 한번 묶어서 그래 얘는 난 방정식으로 풀고 싶은데요 선생님 이라고 할 수 있고, 얘는 실수의 전제하에 플러스 루트 5 마이너스로 합차 공식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을 것이고요. x는 마이너스 루트 5 또는 x는 루트 5다라고 방정식을 통해서도 사실 구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어렵죠. 이거는 고1 때 나오는 건데 쉽지가 않잖아. 우선 루트 계산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루트를 이용해서 이거를 인수분해까지 하라고 라는 생각이 들지. 그럼 우리는 쉬운 게 가장 좋은 거니까 나는 3으로 약분하는 게 더 쉬워 보이는데 우선은 불편해. 저게 뭔가 가려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마이너스 5는 0인데 우변으로 이항을 해주면 플러스 5가 될 것이고, 뭐야?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이게 훨씬 쉬운데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 그러면 이런 형태의 2차항의 개수, 1차항의 개수가 0이 돼서 좌변의 항이 두 개만 이렇게 있을 때 이거 제곱근 이용한 게 훨씬 쉽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유형을 충분히 익숙하게 해놓고 이 유형이 이렇게 푸는 거야. 얘는 제곱근을 이용해서 푸는 게 훨씬 쉽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들이 판별할 수 있을 때까지 이 문제 유형을 잘 연습을 해서 익혀 놓으셔야 되겠죠. 눈에 익도록. 그러면 일반화를 한번 시켜볼 수 있을 것인데 결국에는 x의 제곱에 p가 될 때 p는 실수가 되고요. p는 0보다 큰 양수일 때 당연히 제곱을 했기 때문에 자,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p다라고 적을 수 있을 거고, 이 2차 방정식의 풀이를 제곱근을 이용해서 풀었다는 거지. 이게 첫 번째. 그런데 이렇게 간단하게는 안 나오겠지, 사실. 이걸 문제로는 안 나올 건데, 얘 이런 식으로도 나올 수 있지 않겠어? 라는 거예요. 이게 뭐야? 그지? 그래서 이렇게 응용된 문제가 2번 같은 문제가 사실 출제가 되는데요. 여기서 PQ는 당연히 실수를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Q는 제곱을 했기 때문에 양수가 되겠죠. 여러분들 이게 지금 선생님 지금 적어주는 것이 만약에 이해가 안 돼. 그러면 우선은 넘어가고 뒤에 문제풀이를 먼저 보는 거야. 본 다음에 마지막에 다시 와서 한번 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얘는 이거 어떻게 해요 선생님? 이거 어떻게 제곱근을 하라는 거예요? 라는 건데 여기에 이렇게 가려놔 볼게요 여러분들. x-p를 이렇게 가려놓고 나 이거 x-p를 a라는 문자로 치환을 해서 한번 가려놓으려고 그래. 그러면 x-p는 a의 제곱이 될 것이고 q여서 사실 위에 있는 이 식과 x의 제곱이 p인 것과 똑같다는 거 알 수 있죠. 그치? x 대신에 a로만 적어놓은 거잖아. 따라서
a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q가 되고 사실은 a는 내가 만들어 놓은 거지. a 대신에 다시 x 마이너스 p를 적을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 x의 값은 결국에 x의 값은 p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q다라고 이렇게 적어줄 수 있을 거예요. 뭐 이상한 방법이긴 한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구해줬는데 얘 이렇게 해를 구했다는 거야. 어떤 방법으로? 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해서, 제곱근의 정의를 이용해서 2차 방정식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라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우리 이런 방법으로 좀 일반화시켜서 한번 도출을 해내려고 합니다. 결국에는 얘를 완전 제곱식걸로 고치려면 x의 제곱은 p꼴로 구할 수가 없잖아 지금. 왜냐면 1차항의 개수가 존재해 0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안 되겠지. 근데 이런 비슷한 꼴인 x-p의 제곱은 q꼴로는 만들 수가 있어. 그래서 이렇게 만든다면 우리는 무조건 제곱근의 해를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으로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해낼 수 있어요. 이런 꼴로 무조건 만들어내면 해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중요한 건 왼쪽의 식을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야. 상수는 뭐 0이 아니어도 되고. 그래서 왼쪽을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고 싶어. 그러면 완전 제곱식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a의 제곱이 있을 때, 자, 2ax 플러스 a의 제곱 여러분들 너무 연습 많이 했었기 때문에 잘할 수 있죠? 2a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특징을 봐야 되겠죠? 상수항이 1차항 2a에 상수항이 1차항의 반의 제곱과 같더라는 거지. 그럼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1의 제곱, x의 제곱 2x 플러스 1이 되고요. 자, 1차항의 개수가 2여서 이것의 반의 제곱과 같아지네요. 그러면 x-5의 제곱 해볼까요? x의 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25인데 1차항의 개수가 10이고 그리고 이것에 마이너스 10 써줘도 되고요. 반의 제곱과 같은지를 보면 되겠죠. 어차피 제곱을 하니까 마이너스는 양수가 될 거니까 사실 부호는 신경을 안 써도 되고요. 그러면 1차항의 반의 제곱을 더해주면 상수가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에서 상수를 우선 우변으로 먼저 넘겨주자. 넘겨주면서 3x의 제곱, 3x의 제곱, 18x가 6이고 두 번째는 3을 우선 약분이 되잖아요. 그죠? 약분을 시켜줘서 이렇게 적어줄게요. 우선 인수분해가 안 돼요. 이 형태는 원래 그지? 내가 자변으로 이제 이항하더라도 이런 꼴이어서 인수분해가 안 되는 꼴이고요. 인수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적었어요. 그리고 좌변을 나는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고 싶어. 그런데 특징이 뭐였지? 1차항의 개수에 반의 제곱이 상수로 들어가는 거야. 그럼 나는 상수를 만들어주고 싶다는 거지. 상수를 이렇게 만들어주고 싶어. 근데 좌우변에 똑같이 더해주면 되잖아. 그럼 모순이 안 생기잖아 라는 거지. 그래서 이 1차항의 개수를 딱 보고 이 개수의 반의 제곱을 더해준다라는 거지. 이해되셨을까요? 그럼 결국에 얘는 9가 되잖아요. x의 제곱 6x 플러스 9. 2 더하기 9가 될 것이고 좌변은 인수분해가 바로 된다는 걸 알 수 있지. 11 될 거라는 거지. 그럼 선생님 여기서부터가 또 어려운데요? 그러면 어떻게 하기로 했어? 아까 우리가 치환을 해서 했던 방법을 이용해서 x 플러스 3을 뭘로 치환하면 될까요? a라는 문자로 치환을 합시다. 그리고 a의 제곱은 11일 거여서 a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1인데 a는 사실은 x 플러스 3인 거죠. 3을 이항해주면요. 마이너스 3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1이 돼서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했어요. 여러분들이 이해가 된다면 요거 있지. 이거를 이제는 생략하는 거지.
만약에 서술형 문제를 풀어야 한다면 요거까지도 해줘야 될 수도 있는데 이걸 안 써도 사실 무방해요. 요거를 생략하고 여기서 사실은 바로 오면 되는 거지. 여기서 x 플러스 3은 여기 a라고 치환됐다고 생각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1. 그러면 얘를 또 굳이 써주면 우리 해를 구할 때 2하고 마이너스 3이야. 그러면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3이었겠다라고 우리가 추리할 수 있듯이 얘는 사실은 해가 이렇게 됐던 거야. 이해되셨을까요? 플러스 루트 11. 인수분해가 하나는 마이너스 3 플러스 루트 11이고 하나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루트 11이었어서 이걸 인수분해를 어떻게 하냐는 거지. 이걸 인수분해를 통해서 해를 구하는 방법은 불가능에 가깝겠죠. 그래서 우리가 딱 봤을 때 인수분해가 되지가 않아? 라고 하면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제곱근을 이용해서 완전 제곱식을 만든 후에 해를 구할 수밖에 없더라. 이것도 복잡하지.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해보면 이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처음 복잡해서 그런 것이지 이걸 연습을 해보면 과정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고 이것을 또 일반화시켜서 근해 공식을 우리가 공식으로 쉽게 구하는 방법을 외울 거예요. 그러면 한 번 더 연습을 해볼게요. 오늘 이제 마지막 문제인데 2차 방정식 다음을 제곱근을 이용해서 풀어보자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2차항의 첫 번째 개수를 3으로 약분해 줄게요. 1로 만드는 거야. 2차항의 개수로 3으로 약분을 해서 2차항의 개수를 먼저 1로 만들면 완전 제곱식을 만들기 편할 거니까. 마이너스 3분의 4x 마이너스 3분의 2는 0이고 자 2번은 상수항을 우변으로 넘겨줄게요. x의 제곱 마이너스 3분의 4x 우변으로 넘기면 3분의 2가 될 것이고요. 자 양변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2분의 1창의 개수의 제곱을 더해주기 이게 너무 어렵잖아 말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을 외워야 돼. 1창의 개수의 반의 제곱을 더해주자. 양변에 1차 항의 개수의 반의 제곱을 더해주자라는 거지. 그러면 의미를 따라가면서 하면 되겠지. 1차 항의 개수는 여기 있잖아. 3분의 4. 개수의 반의 제곱을 양변에 더해주자. 1차 항의 반의 제곱을 양변에 더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얘는 약분해주면 어떻게 되죠? 얘는 약분해주면 3분의 2의 제곱이 돼서 얘를 그냥 간단하게 3분의 2의 제곱 이렇게 써줄 수 있겠지. 그냥 전개 안 하고. 그리고 좌변을 완전 제곱식으로 고쳐주면 x-3분의 2의 제곱이 될 것이고 우변은 3분의 2 더하기 9분의 4네요. 그지? 그래서 9분의 얼마가 될까요? 9분의 6 플러스 4여서 9분의 10이 되겠죠. 이제 해 바로 구할 수 있을까요? 얘를 a라고 치환을 해도 되고요. a라고 치환했다고 가정을 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9분의 10 그리고 x는 3분의 2를 이제 이항해주고 얘는 9는 꺼내줄 수 있겠습니다. 요렇게 써줘도 되고요. 또는 3분의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0이라고 써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해를 구하는 방법까지 구했어요. 자, 우리 인수분해가 되지 않을 때 그지? 정리를 해보면 인수분해가 되지가 않아. 좌변이. 그지? 첫 번째는 2차항의 개수로 양변을 나눠 주어서 1로 만드는 거지. 그리고 상수항을 우변으로 이항을 해서 좌변에 2차항과 1차항까지 남기기. 그리고 상수를 우리가 일부러 만들어주는 거죠. 어떻게 만들어주지? 자, 1차항의 반의 제곱을 양변에 더해준다. 똑같이. 그리고 좌변을 완전 제곱식으로 고쳐주면 다음과 같을 거고요. 이게 어려우면 여기 또 A라고 치환을 해도 될 것이고 바로 가능한 친구들은 바로 가능해야 되겠지. 그 다음도 계속 계산이 있기 때문에 치환은 생략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를 계속 연습을 해야 돼요. 따라서 X는 3분의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0이라고 구했고요.
오늘 준비한 문제는 여기까지인데 우리 2차 방정식에 해구하는 방법 첫 번째 인수분해, 두 번째 인수분해를 했는데 중근이 나올 경우 3번 제곱근의 정의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까지 배웠어요.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이것을 일반화시켜서 근해 공식을 끌어내서 우리가 불편할 때 근해 공식을 바로 이용할 수 있는 걸 연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하루 하는 것들이 어디 가지 않고 여러분들이 오늘 10문제 풀었어, 20문제 풀었어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기초가 탄탄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데 외우기만 하면 안 되겠지. 기계적으로. 물론 기계적인 연습은 필요하지만 베이스는 무조건 이해가 들어가야 돼. 이거를 이해하는 습관을 들여다보면 고등학교 가서도 이해를 베이스로 하면 수학을 풀 때 이제 베이스가 탄탄하게 기초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수학이 어렵지만 하루하루 이렇게 연습을 하다 보면 당연히 내일은 더 오늘보다 더 좋아질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고 저도 다음 영상에서 또 열심히 설명을 해서 가지고 올게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 열심히 하시고 안녕. 안녕히 계세요.